17세기 네덜란드의 황금의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 요하네스 베르메르. 그가 남긴 불후의 걸작으로서 북고의 모나리자라는 별명을 가진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이외에도 그는 다른 특징적인 작품들을 많이 남겼는데요. 여기에 그의 또 다른 대표작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있고 그녀는 두 손에 무언가를 들고 완전히 몰입한 상태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그림의 제목에 바로 그 물음에 답이 들어있으니 1870년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한 29살의 젊은 르누아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칭한 이 그림의 제목은 바로 레이스 뜨는 여인입니다. 베르메르가 그린 작품들을 보면 가사 노동을 하는 여성들의 모습이 많이 담겨 있는데 당시 바느질은 여자들의 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행위로 여겨졌고 여성이 가사 노동에 집중하며 집안에 머무는 것을 가장 바람직한 일로 생각했던 만큼 당대의 사람들은 레이스 뜨는 여인을 여자들의 미덕을 표현한 교훈적인 작품으로 이해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왜 레이스를 뜨고 있는 걸까요? 단지 그녀는 지금 가사 노동을 하고 있는 것 뿐일까요? 먼저 우리는 레이스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으니 레이스의 사전적 의미는 직조 과정 없이 바늘과 실로 만든 작품, 즉 무명실이나 명주실 따위를 코바늘로 떠서 여러가지 구멍 뚫린 무늬를 만드는 것으로서 그것을 두른 사람의 지위와 취향을 나타내거나 부를 과시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오로지 장식만을 위한 소품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림 속의 여성이 레이스를 만들던 시대인 17세기 유럽, 당대의 왕족 및 귀족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시각적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레이스를 통해 거칠애를 하려는 욕구에 사로잡혀 있었고 레이스가 인기를 끌고 비싼 가격에 팔리게 되자 레이스는 점차 특권의 상징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잉글랜드 투대 왕조의 마지막 군주였던 엘리자베스 1세는 누구보다 레이스에 심취해 있던 만큼 그녀의 많은 초상화 속 레이스에 휘감겨 있는 여왕의 모습을 우리는 흔하게 볼 수 있으며 잉글랜드 스튜어트 왕조의 시조 제임스 1세의 경우에도 즉위 후 첫 5년 동안 의류에만 천문학적 금액을 지출했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이 레이스에 들어갔는데요. 프랑스 발로아 왕조의 앙리 2세는 당시 프랑스의 신분제 의회인 삼부회를 협박하려는 의도에서 긴 금실 레이스를 몸에 걸치고 나타나기도 했으며 사치의 대명사로 잘 알려진 부르봉가의 루이 14세의 경우에도 베네치아로부터 막대한 양의 레이스를 수입한 기록이 남아있으니 레이스의 생산량과 소비량의 증감은 때로 국가들 간 외교관계에 긴장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부유한 왕족 및 귀족들은 레이스의 막대한 비용을 기꺼이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나 정작 그 돈은 레이스를 만든 사람들에게는 결코 흘러들어가지 않았으며 레이스를 만든 여성들은 단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뿐이었는데요. 당대의 여성들은 절대 다수가 마치 필수 과목처럼 바느질을 배웠던 만큼 레이스 산업에는 잠재적 노동자층이 아주 두터웠고 그렇게 임금이 아주 낮게 유지되었으며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의 본산인 고아원과 수도원의 존재로 인해 레이스 직공들은 임금 후려치기의 위험에 늘 노출되곤 했습니다. 레이스가 사회적 지위의 표지로서 가치를 가진 데에는 그것이 정교한 물건이며 제작 과정이 복잡하고 그렇기에 비싸다는 데 있었는데요. 그렇기에 귀족들은 언제나 부와 취향과 지위를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레이스를 활용했으나 레이스가 그만큼 지위의 뚜렷한 상징이 된 만큼 정작 그것을 만든 평민들에게는 그들이 혹시라도 자신들보다 신분이 높아 보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평민의 레이스 착용에 법적 제약을 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들의 목을 장식했고 지금도 그들의 화려한 초상화에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레이스. 그것은 사실 당대의 가장 가난한 이들이 어두운 밤 촛불을 밝히며 한 땀 한 땀을 손으로 떠서 만든, 정작 그것을 만든 그들은 법적 혹은 사회적 제재 하에서 절대로 착용할 수 없던 금단의 장식품이었으며 한 번도 완전히 펴보지 못한 그들의 열정, 삶의 애환이 녹아있는 눈물의 예술품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르메르의 레이스 뜨는 여인 속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처럼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어떠한 목소리도 내지 못한 그들은 아름다운 그림 혹은 전해지는 이야기만을 통해 그저 말없이 우리 곁에 조용히 남아있으나 늘 주류의 역사 뒤에는 역사를 움직인 진짜 주인공들이 존재했듯 늦게나마 레이스로 대표되는 실과 직물의 역사를 찾아가는 많은 이들의 고된 여정 속에서 감추어져 있던 그들의 빛나는 역사는 다시 새롭게 피어나고 있습니다.